화제 인물을 직접 만나봅니다. 김반장의 픽. 지금 국회에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언론 장악 의혹, 또 아들의 학폭 문제로 뜨거운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제 백현동 의혹으로 13시간이 넘는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검찰 출석만 4번째. 검찰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친명계 중진인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전화로 만나보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민석 의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네,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금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일전에 아들 학폭의 강을 건널 수 있겠느냐, 문제 핵심은 학폭이 개최하지 않은 것이다, 아빠 찬스 가능성 거론하신 적이 있으시더라고요. 국회 교육위원회 워낙 오래 계셨던 터라 더 눈여겨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동관 같은 분이 그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됐다는 자체가 반동의 시대를 딱 말해주는 거라고 봐요. 첫째로 그 아들 학폭 때 명백히 아빠 찬스를 사용해서 이사장에게 전화 걸고 그 이사장이 교장을 통해 가지고 그 뭐 선처를 해주고 그런 게 다 나타났지 않습니까? 네. 또 10년 전에 학폭하고 지금의 학폭은 또 국민들이 느끼기에 관심도나 심각 등 정도가 많이 틀리죠. 예. 이건 아예 논란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분을 일단 공직에 임명을 했다는 것이, 지명했다는 것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MB 시절에 언론 탄압들이 무자백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선봉장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동관이라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언론 탄압, 언론 장악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예. 특히 총선을 앞두고 이동관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언론 통제를 하겠다는 검찰 정권의 의도가 명백하게 보이죠. 그래서 임명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요. 단 오늘 지금 인사청문회가 되고 있잖아요. 예. 저는 인사청문회에 대해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요식적인 절차에 불과하고 아무리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드러나도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것이고요. 그런데 단 아쉬운 것은 왜 오늘 인사청문회 합의를 해줬을까? 굳이 오늘. 8월 18일. 예. 그럼요. 지금은 오늘 이 시기는 그 한미일 정상회담으로 언론의 관심이 저쪽으로 집중돼 있는데 그래도 이동관 그 후보자에 대해서 제대로 된 청문회를 하려고 하면은 좀 이런 시기는 좀 피해서 청문회를 개최해야 되는 건데 그건 저희 야당의 어떤 정무적인 판단을 제대로 못한 거라고 봅니다. 한미일 정상회의랑 같은 날 청문회가 잡힌 점도 좀 문제가 있는 걸로 보시는 거네요. 맞죠? 잘못 잡은 거죠. 네. 그리고 아들 학폭 문제로 지명된 자체가 또 문제라고 보시는 거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이재명 대표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어제 검찰에 출석해서 10시간 넘게 장시간 조사를 받았는데 의원님은 이 부분도 시점 문제를 제기하셨더라고요. 왜 이 시점에 조사하느냐. 이슈 물타기다. 이재명 때리기다 지적하셨습니다. 지적하신 근거 들어보고 싶은데요. 지금은 총선을 이제 앞두고 이번 총선은 성격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중간평가하는 선거는 야당에게 기본적으로 유리한 구도거든요. 거기다가 그 윤석열 정권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악수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라든지 또 처가 고속도로 의혹이라든지 수해 부실 대응이나 잼벌리 실패 같은 이러한 정권의 실정들이 쭉 나열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당이
코너에 딱 몰려있는 이 시점에 이재명 대표를 소환해서 조사를 했다는 점에서 이것은 정무적인 타이밍을 검찰에서는 정무적으로 타이밍을 판단하지 않았겠느냐 예. 그런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즉 이제 여러 가지 위기를 이제 물타기를 하려는 그런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릴 수사가 아닌데 하필 이 시점에 소환한 부분은 그렇게 볼 여지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당연 시점에 대한 정무적인 판단을 했겠죠, 검찰이. 네. 지금 뭐 이재명 대표가 조사를 받고 있는 건이 이건 말고도 또 여러 건이다 보니 뭐 병합해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계속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아예 검찰 조사에 앞서서 비회기 때 청구를 해라 이렇게 직접 요구를 하기도 했는데 요건 어떻게 보세요? 검찰 정권은 이제 야당의 이제 분열을 노리고 있다고 봐요. 네.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를 9월달 정기국회 회기 시작되기 전에 영장을 친다고 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약속한 대로 실질심사를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 결과를 수용하면 되는 것이고요. 근데 그러지 않을 거예요. 왜냐? 정기국회 때 영장을 치게 되면은 또 본회의에서 가결, 부결 투표를 해야 되고요. 투표를 해야 되죠. 그 과정에서 저희 당내에 실존하는 친명, 비명계의 또 집안 싸움이 또 격화될 것이고요. 네. 이 분열을 노리는 검찰 쪽에서는 9월달 정기국회 돼서 이제 치겠죠. 근데 이런 오해를 받기 싫으면은 검찰이 정치검찰이라는 또 정무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는 그런 오해를 받기 싫으면은 정기국회 전에 영장을 치는 것이 마땅하겠죠. 예. 근데 그럴 가능성은 별로 보이지 않다고 봅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이재명 대표는 2월 달에 사회에서 격리됐어야 될 사람이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체포 동의안이 그때 통과됐으면 구속이 됐을 텐데 민주당이 구속을 막았다고 주장을 했더라고요. 하이원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별 평가할 가치를 못 느끼고요. 단지 좀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저도 정치를 좀 할 만큼 했는데 여당은 여당다워야 하는 것이거든요. 네. 여당으로서 품격도 좀 지키고 또 좀 배려할 줄도 알고 그래야 되는데 여당이 너무 지나치게 공격적이에요. 거칠어요. 그런 점. 싸움박 같아요. 여당이. 그러니까 정치가 완전 실종이 돼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 뭐 그런 식으로 말할 게 아니라 하태경 의원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님 전체들에게 제가 아쉬운 게 예. 왜 그 많은 여당 의원들 중에서 단 한 분도 윤석열 대통령의 친일 행각이나 친일 발언에 대한 좀 비판을 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신가. 또 다른 아쉬운 점은 이 정치 실종 시대에 야당 대표 빨리 좀 만나라는 뭐 밖에 있는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말씀을 종종 하시는데요. 네. 여당 현역 의원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대통령에게 야당 대표 만나서 정치를 복원시켜달라는 그런 용기 있는 발언을 단 한 분도 하시는 분이 없는지 저는 아쉽습니다. 네. 어쨌든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다시 이제 부각이 되면서 사퇴설, 비대위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리더십 이대로 괜찮다고 보십니까? 제가 지금 이제 당내 상황을 보면요. 네. 이 검찰 정권의 의도에 말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즉 말하자면 검찰 정권은 우리 당 내부를 분열을 원하는 것이거든요. 예, 거기 이제 핵심이 당 대표 거취를 두고서 네. 일각에서 당 내부에서 이제 사퇴하라는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주장은 바로 국힘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당 내에 분열이
계속 심각해지겠죠. 비명계에서도 나오고 있는 얘기긴 한데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촛불 권력을 지키지 못하고 뺏긴 역사적인 죄인이에요. 민주당은, 특히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네. 그러면 당을 어떻게 해서 혁신하고, 그리고 이 윤석열 검찰 정권과 똘똘 뭉쳐서 맞서 싸우는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인데, 집안 싸움 할 때가 좀 아니라고 봅니다. 다소의 의견 차이가 있더라도 지금은 뭉쳐들 때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대한정당으로서 비전을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촛불 때 국민들이 나라도 나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민주당 정권 5년 동안에 그걸 못 만들어서 실망한 국민들이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저는 본질적으로 정권을 뺏겼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예. 이러한 정권을 견제 감시하고 또 비전과 대안을 만드는 일에 몰두를 해야 되는데 집안 싸움 한다는 자체가 저는 참 동의하기 어렵고요. 네. 그리고 어쨌거나 대표 사퇴 이 이야기는 당의 이제 분열을 촉진하는 것이고 이것은 국힘이 바라는 것인데요. 국힘이 바라는 일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퇴 없이 쭉 가야 된다는 입장이신 거죠? 이재명 대표도 저는 일정 시점에 가서는 어떤 결단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대표가 내놓을 생각이 없고 이것은 당원들에 의해서 선출된 그런 지도력인데 이것을 당내 국회의원들이 나가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 이재명 대표 본인의 이제 마음이 의중이 중요한데 저는 어느 순간에 결단을 할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민주당이 5대 현안에 대해서 특검과 국정조사 촉구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전환하기 위한 맞불 전략 아니냐, 시선 돌리기용 방탄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감에서도 질문할 수 있는 건데 이거 정쟁으로 몰아가려는 거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이제 그 특검 한 개하고 4개 국조를 내세웠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이런 5가지 모두가 시시비비 따져야 되고 책임자 가려야 되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제 해야 될 텐데요. 이것은 뭐 국힘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예. 오히려 정부의 실정을 이재명 사법 리스크 맞불로 모면하고 있는 것이 본질이라고 보는데요. 원래 정기국회라는 것은 야당이 정부의 지난 1년의 국정감사를 국정 운영을 감사하고 제기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나라가 바로 서는 것이죠. 그게 야당의 본인의 또 역할이고요. 이 역할 자체를 하지 말라고 부정해서는 안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내년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인천 계양이 아니라 서울 종로에 출마해야 된다고 제안하셨던데 이거 이재명 대표하고도 얘기해 보셨습니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린 거는 불출마 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어떤 언론사에서 묻길래 제가 이제 그렇게 당시 대답을 한 건데요. 저는 네. 이제 총선에 대해서 몇 가지 선택지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뭐 불출마도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네. 지금 있는 계양에서 다시 이제 재선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내지는 이제 험지 출마하는 경우가 있을 것인데요. 예. 단지 지금 이제 서울이 좀 어려워요. 서울이 전체가 49석 중에서 지금 민주당이 41석이거든요. 예. 어느 누구도 41석을 우리가 수성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는 없어요.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고 예. 국힘 보더라도 한 10석은 더 추가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기대를 하고요. 서울에서 지면은 총선을 지는 거거든요. 네. 서울을 이기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서울 선거를 이끌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재명 대표가 할 역할이 아닌가. 그러면 네. 과감히 종로 같은 험지를 출마를 해서 서울 선거를 이끌고 서울 선거를 승리하는 그러한 헌신을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일본 사도광산에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강제로 동원됐던 곳인데 현장 다녀와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궁금합니다.
네, 일제시대 때 70만여 명의 조선 근로자들이 강제 동원이 되었고요. 사두광산 같은 경우에도 한 1,500명 정도가 강제 동원이 되어서 그 중에 한 150분 정도는 그 섬에서 사망한 걸로 알려지고요. 예. 근데 군함도를 15년도에 일본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사도광산도 제2의 군함도처럼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고 있어요. 에도 시대까지만, 그러니까 메이지 시대는 빼고, 메이지 시대에는 강제 동원의 역사를 드러내야 되니까, 이건 또 쏙 빼고서, 예. 에도 19세기 에도 시대까지의 사도광산만 등재를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예. 이건 굉장히 꼼수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갔다 왔는데요. 이번에는 한 40여 분이 가서, 경제 추진 반대하는 퍼포먼스 시위도 하고, 예. 또 특히 사도광산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영령을 추모 행사를 그 예술인들이 네.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참 우리 조선 강제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서려 있는 사도광산이 역사가 왜곡된 채 네.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걸 막아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다녀왔는데요. 네. 이후에 내년 상반기에 유네스코에서 결정할 텐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좀 더 유네스코 본부를 대상으로 좀 더 적극적인 로비를 할 계획인데요. 목소리를 계속 내시는 걸로. 네네. 근데 문제는 우리 정부가 지금 친일 정부의 행태를 보이지 않습니까? 정부가 좀 나서가지고 예. 이런 반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정부의 노력이 상당히 좀 소극적이라 가지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걸 두고 볼 수는 없고 그래도 뜻 있는 사람들이라도 나서서 예. 막아내야죠.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3국 간 별도 협의체 창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한미일 안보 협력이 군사 동맹은 아니라고 선을 긋긴 했는데 일본과의 군사 협력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한미일 3국이 협력해야 된다는 글쎄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나 염려되는 것은 미국과 일본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지금이 자칫하면 동북아판 쿼드가 예상되지 않나 그런 우려가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은 북한, 중국, 러시아하고 한국, 미국, 일본의 대결 구도가 격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의 경제 안보에 득이 될까요? 저는 유리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특히나 이번에 며칠 동안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우선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익을 중심에 놓고서 미국과 일본과 협상을 해야 된다. 네. 두 번째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그러면은 일본에게 방류를 처리하라는 요구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오염수 방류 얘기 꼭 해야 된다. 네. 그런데 대통령실은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